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랩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표님, 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의 그 핵심 문제, 바로 환율입니까?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될지, 뭐 금융위기, IMF도 아닌데 지금 장중 1,300원 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불안감의 시작, 환율 때문이라고 탓해도 되는 그 순간 맞습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보니까 구두 개입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리고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개입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버틸 수는 있겠는데 아직 여기서 더 안 올라가려고 여러 가지 개입은 나올 수 있겠는데 이제 자생적으로 환율에 대한 변화가 지금 환율을 그러니까 이제 워낙 약세로 갈 모멘텀과 네. 여기서 이제 됐다라고 강세로 갈 모멘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약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우위하겠죠. 네. 대표적으로 환율은 원화는 그냥 그렇고요. 달러를 봐야 되겠죠. 그쪽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달러와 강세에 대한 요인들이 요즘 가장 큰 손들 아니면 네. 좀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채권도 못 믿습니다. 이젠 그래서 채권 팔고 네. 예, 채권 정리 주식은 뭐 미리 정리했겠죠. 그러면서 그리고 달러로 많이 어떤 매수세가 몰린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환율 분석하는 것도 또 머리 아픕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쪽에서 첫째로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가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50bp를 또 빅스텝을 올려서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0.75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죠. 7월 달에. 그렇게 되면은 금리 역전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담감도 외국인 뭐 자본 유출.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또 엔화는 계속 저가죠. 엔화는 약세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엔캐리 자금이나 글로벌 자금의 동향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자금이 빠지는 현상들이 더 커지는 게 지금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환율 쪽엔 부담 요인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경기 관련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원화에 대해서 특히 대표적인 한국의 수출국가 입장 쪽으로는 부정적인 가운데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6월 말에 가서 또 수출 지표들 봐야 되겠죠. 수출 지표를 보는데 수출이 20일까지는 좀 약간 시청입니다. 근데 그게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제 세계 경기가 이제 둔화까지도 감수하고도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수출 6위 국가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글로벌 수출 6위 국가. 아니 근데 수출 6위 국가가 왜 이렇게 약해요? 아니, 네. 너무 이게 속상한 일들만 지금 나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대표님. 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뭐 기대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기대를 하는 건 딱 하나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 메리트. 가격 메리트요. 네, 지금 수준에서도 조금 더 봐야 되는 가격 메리트. 네, 그러니까 주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환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둘 다 봤을 때 둘 다 어떤가요? 보게 되면 아니 좀 빠져도 너무했다라는 네. 정도로 나오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작동할 시기가 또 아니죠 지금은요. 그러면 그래서, 예. 어디를 기대해야 될까요? 그러면 환 수준이 지금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네. 이걸 말하는 게 맞나 저도 의문입니다만 네. 환율 이런 지금 상황에서 수혜 섹터를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외국인의 이런 자금 유출 가속화를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전략 수정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지금 기조로 그러면 환율의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주겠죠. 근데 수출주의 대표 주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왜 이렇죠? 그렇게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이거는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도움이 된다기보다 수출 쪽에 있는 그러니까 각 업황과 섹터마저 좀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섹터 내에서 움직이는 업황들이 네. 좀 더 좋아질 때 환율이 플러스 알파 되는 거.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환율은 그냥 영속적인 게 아니죠.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 이게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 기업의 수혜다라고 하는 채산성에 대한 얘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요. 주식시장은 또 그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쪽에서 수혜 섹터를 받을 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사이클 괜찮아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가
조선 같습니다. 아, 그래도 환율 수혜 섹터가 여러 개로 나뉘지만 그나마 지금 기대할 쪽은 조선 기자재다. 네, 그래서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쪽에서 네. 뭐 현대중공업이 대표 주자겠죠. 그런 쪽에 지금 수주 나오는 동향들도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요즘 LNG선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에 따른 한국 카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조금 더 넓게 저희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 기자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여기마저도 내리려면 악재를 저희가 끌어당겨서 생각할 수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요. 그래서 묶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 조절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점일까요? 내릴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재료를 지금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상황 쪽에서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경기의 선봉에 있는 반도체? 네, 반도체를 봤을 때 들을 얘기가 조금 없네요. 네, 지금 그러면 워낙 지금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제 생각에는 이제 올 것이 왔다. 네. 안쪽이다 보니까 올 것이 왔을 때는 주가의 하락 속도가 이제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에서?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지금까지 이제 2분기 실적 증권사에서 하향시키고 목표가 하향시키고 이제 시작하죠. 근데 참 빠르네요. 이게 예. 한 발 늦은 이 발걸음이 너무나도 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반도체주의 실적이 타격을 받는다면 네. 2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에 또 컨센서스가 또 연간 이 실적 전망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지금은 그래도 좀 기대를 이 정도 수준에선 잠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주 투자할 때 너무 어렵습니다만 사이클 다 분석할 때 근데 아주 쉽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아무 이유도 없이 반도체주 하락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먼저 정보가 빠르거나 이 동향을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다들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실적 좋은데 왜 이렇게 밀리지? 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주가는 계속 하염없이 밀리죠. 그러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뭐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격은 하락하는데 이제 그동안 좀 먹여 살렸던 서버용 반도체 이쪽은 그 좀 오더컷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유 안 되겠다. 이제 목표가 줄여야지. 그러면 목표가 줄이고 하향하는 이런 상태 쪽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네. 덜 밀리는 경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다가 이제 실적 나와서 진짜 안 좋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또 난리죠. 그렇죠. 뭐 앞으로 얼마나 줄을까 그러면서 또 계산하고 막 그러는데 이 상태로 또 1, 2분기 가게 되면 리포트는 안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하더라도 지금 쫓아가면 안 된다 얘기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갑니다. 차라리 네. 지금은 이거 나오는 게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밀려도 그렇게 크게는 안 밀리겠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버텨봅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더 그 시점을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게임주 괜찮을 수 있다. 봐야 되는 건 신작. 얼마나 흥행하는지. 이게 저희 키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네. 펄어비스 중국 진출 이후에 뚝뚝뚝뚝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급으로 움직인 건지 신작으로 움직인 건지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 마찬가지로 점검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희 오늘 위메이드의 이러한 흔들림 게임주의 최근 동향을 보면 이게 정말 신작 그 재료 영역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가 수급에 흔들리는 겁니까? 아마 오늘 미르가 좀 괜찮다고 하더라도 네. 장중 반등하다가 그냥 좀 재미없을 정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살짝 예측하는데요. 네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통 게임 나오게 되면 깔아보는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베도 그렇고 이 미르 M도 그렇고 안 깔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를 해보려고 해도 정신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지 않는 시점이잖아요, 대표님. 이런 시장에 그냥 게임이나 해야죠 뭐. 그 하려고 해서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네네. 그 우마무스메 아시죠? 이렇게 여자애들 나와서 귀엽게 해서 말 네네네. 영상. 맞아요. 방금 또 봤어요. 차라리 앵커님을 보고 있지. 그걸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그건 이제 취향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미르 M은 미르 시리즈를 쭉 하다 보니까 평가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그렇게 뭐 해보고 싶은 의욕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초기 성과인데 네. 아직 그 구글 매출 잡히는 걸로 5위, 6위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기대감이 많이 없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최근에 신작 나오는 걸 보면 그 전까지는 선방하다가 출시 이후에는 잘 돼도 지지부진한 게 좀 게임주의 최근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메이드가 오늘 이렇다면 단기적으로 신작 사실은 이게 기대작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응을 좀 빠르게 하셔야 될까요? 네, 기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 게임 쪽의 지금 트렌드는 네. 모바일 쪽이 아닙니다. 지금 게임의 트렌드는 좀 역작과 그리고 네. 또 예전에 또 뭐 P2E로 가고 또 뭐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한때 이런 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이어졌던 약간 언택트 쪽과 쉽게 할 수 있는 게임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갔는데 솔직히 진정한 게이머라고 하게 되면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콘솔로 직접 하는. 근데 이런 모멘텀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있나요? 네, 아마 대작이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네. 거기서 나오는 모멘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를 찾아보는 게 더 앞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강력한 층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집중도도 다릅니다. 하다 보면은 핸드폰으로 하는 것과 또 차이가 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연장돼서 인기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또 IP를 확장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지는데 그게 아닌 쪽에서 지금 모바일에 대해서 기존 가지고 활용한다. 이거는 시장에서 지금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또 NC소프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펄어비스는 빠르면 올해 말이죠. 네. 붉은 사막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차라리 그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보면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쪽에서 지금은 모바일이 아닌 콘솔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의 키워드, 움직일 키워드를 좀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조언 함께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저희가 기대했던 게 원자재였습니다. 그런데 유가 주춤한 이 구간, 그리고 식량난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비료, 사료 쪽에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원자재 사이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그 종목군에서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지금 좀 끊어야 되는 시점일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일단 먼저 유가를 보게 되면 이틀째 하락하면서 100달러대 초반 가다 보니까 네. 정유주도 그렇고 나머지 또 이제 유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야. 뭐 이런 오늘 보다 보니까 원유 재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가랑 연결고리가 한 건너 두 건너 있는 종목군들 모두 다 약한 게 오늘 시세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유가도 중요하겠지만 네. 가장 핵심은 유가보다 정제 설비를 통해서 나오는 이 부산물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유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산물이 나올 정도의 이제 정제 마진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꺾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마 유가 동향과 직결돼서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조금 연결고리가 너무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은 이 유가가 밀릴 거로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정제 마진이 별로 안 좋을 거다 생각하게 되면 손절이 아니라 익절하셨겠죠. 매도하셨겠죠. 그런데 이 가격대에 옥시덴탈을 더 샀습니다. 네, 이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과연?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면서 나올 때가 오히려 저는 될 만한 종목들은 또 사야 되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S-오일이 중간 배당 발표를 했죠. 3,800원. 네. 그 정도에서 했으니까 배당적인 매력, 네. 정제 마진 플러스 다른 원자재 쪽은 안 보더라도 대형 정유주는 괜찮다. 네, 그쪽은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S-오일 우선주와 같이 조금은 수급으로 탄력성이 강할 쪽을 지금도 공략하는 게 나을까요? 저점 매수 가능하죠. 이제 우선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건 감안하시되 약간 저게 더 있죠. 배당이 훨씬 그러니까 지금 3,850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와 계산해 보게 되면 배당이 얼마입니까 이게? 거기다가 하반기까지 최소 제가 보기에는 5,000원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 물론 이게 지금 정부가 자꾸 뭐 고통 분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흔들린 것도 더 있었는데 네네.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실적부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만 짧게 짚고 가죠. 곡물 가격도 끌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봐야 될까요? 이쪽은 비료 쪽과 나머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아마 비료 쪽은 실적은 2분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 가격 하락하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네. 그래서 관리는 좀 하시되 사료 쪽은 지금부터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비료 쪽은
반등은 들어올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또 잘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에 대한 이야기 좀 집중해서 해볼까 합니다. 어제 사실 장중에 뉴스가 나왔는데 네. 움직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기사가 나와서 그런지 오늘 탄력성이 좋은 그리고 유지가 되는 종목군이 있거든요. 원전주가 탄력성이 좋을 때는 또 쭉 오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종목군 많은데 오늘 살아있다, 유지가 된다라면 접근까지도 괜찮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원전 쪽은 이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다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발전 단가는 계속 올라갈 텐데 그거를 중간에서 제대로 또 저기 가격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산업이나 가게는 또 부담이 크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또 그거를 전이를 못 시키게 되면 한국전력만 적자가 커집니다. 이거 다 저희 세금입니다. 메꾸는 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 내는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해도 저래도 못하게 되면은 가장 효율화된 전력 체계를 갖춘다라고 되면 원전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단서가 첫 번째는 안전해야 된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게를 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5년 동안 원전을 손을 놨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는 보통 최소가 5년 단위로 단기 계획이라도 5년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면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쪽 그리고 또 해외 수주 쪽 이런 것도 다 생각하게 되면 당장보다는 변화 흐름들 성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요. 그와 함께 또 대표적으로는 전력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 네. 지금 대표적으로 변압기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송전, 배전 이런 쪽은 앞으로 신재생도 커지건 원전도 커지건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로 모일 수가 있겠죠. 네네. 이쪽은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일렉트릭 알겠습니다. 관심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게 유효하겠다라는 전략에 대한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저희 5개 알아봤습니다. 원픽 오늘도 힘드시겠지만 골라주셨습니다. 원픽 소개해 주실까요? 그냥 마지막에 한 거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네, 자, 현대 이 종목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지금 접근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변압기 쇼티지가 나올 정도로 네. 이쪽에 대한 투자와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현대일렉트릭이 맞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실적 변화 한때는 원자재 가격 올라서 대응을 좀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약간 숨통이 트인 만큼 실적은 괜찮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정도면 부담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000원대, 손절가는 21,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